반갑습니다. 덕분이냅니다. 오늘 수요 브리핑 주제는 카페 자리 어디가 좋을까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카페 자리는 카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좋은 자리는 옛날 같으면은 뭐 코너 자리, 유동인구 많은데 뭐 이런 데였지 않습니까? 그런 상권이 엄청나게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죠. 왜냐면 일단 코로나도 겪었고 또 신도시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이 된 데다가 야외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일과 소비 모든 걸 갖다 동시에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일을 하는 곳은 일을 하는 곳이고 소비를 하러 시로 가는 곳은 또 시로 가는 곳이고 소풍을 가는 곳은 또 소풍을 가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 생활 리듬이 바이오 리듬이 많이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카페 종류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 덕분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천편일률적인 일반화적 오류에 빠져서는 항상 실패만 하게 됩니다. 카페의 종류마다 또 지역마다 베스트의 자리는 다 달라져 버린 그게 지금 현재의 시대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손님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소비하는 손님이 다르고 동네에서 소비하는 손님이 다르고 야외 카페에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손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다를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은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도시에서 소비를 할 때 니즈, 내 필요성에 의한 니즈가 도시에서는 다르고 동네에서도 다르고 야외에서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느덧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고착화됐어요. 만약에 한 5, 6년 전이 생활 환경이 변화하는 시작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성숙돼 있는 단계로 이제 들어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 습관이 많이 달라졌다. 소비 습관이 달라졌으니까 돈의 흐름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매출을 어떻게 올리느냐? 그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이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대한 관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역시나 덕분에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변치 않는 좋은 자리는 월세가 싼 자리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덕분이네는 맨날 월세가 싼 게 좋은 자리다라고 막 외칠까요? 맨날 그냥 아침마다 아직도 덕분이네 자리에 관한 그 영상들이 조회수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꼭 댓글이 달립니다. 몇 년 전에 영상에도 댓글이 달리고 그러면 이런 의견에 동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얘기들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고정관념이라는 건 월세가 비싸고 권리가 셀수록 좋은 자리니까 돈을 벌려면 그런 데 가야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 옛날에는 맞았어요.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은 잘못돼 버린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실은 그냥 명확하나해요.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뭐 다를 게 없어요. 보죠. 급격한 임대료 상승. 지금 부동산 임대료가 상가 임대료가 얼마나 올랐는지는 뭐 왜 노포들이 잘 없겠어요. 그죠? 오래된 가게들 예전에는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 노포들 가뭄에 콩나듯이 있죠. 정말 유명해진 노포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일부러 찾아가는 손님들만 있는데 그 임대료를 버틸 수 있는 곳, 또 그 노포들이 그 임대료를 내지 않을 만큼 그 건물을 사버렸을 경우 이런 것만 가능하지 웬만한 데는 다 임대료 때문에 10년, 20년 영업하시는 분들도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부동산, 특히 상가 부동산 임대료는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올랐어요. 거기에 가장 객단가가 낮다고 할 수가 있는 저가 커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500원 하니까 얼마나 낮은 겁니까? 객단가가 그만큼 낮은데 임대료는 뭐 그냥 고공행진을 한 거죠.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임대료는 상승했죠. 그리고 카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뭐 이거는 말 안 해도 막 주변에 보면 그냥 막 수도 없이 뭐 한 빌딩에 막 2개씩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을지로 같은 경우는 막 3개, 4개도 있으니까. 그래서 폭발적인 카페 수가 증가를 했고, 거기에 또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버렸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이 모든 거를 장사라는 거는 원가가 적을수록 많이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돈을 버는 사람이 원가가 적으면 더 많이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월세가 싼 자리에서 승부를 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필요 조건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프랜차이즈는 예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권리가 있고 임대료가 비싼 자리에 들어가기를 본사가 원하죠. 그리고 거기는 또 그런 자리에서만 승부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또 브랜드 파워가 있고 광고료를 쏟아붓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어정쩡한 프랜차이즈는 정말 이거는 개인 카페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카페 입장에서는 월세가 필수적인 요건이다. 월세가 싼 게. 그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덕분이네가 분류한 카페가 4종류가 있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하도 얘기하니까 웬만큼 외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보통 일반적으로 카페를 접근하시는 분보다 훨씬 고수입니다. 왜냐면 카페라고 다 같은 카페가 아니거든요. 도시에 있는 카페 다르고 동네에 있는 카페 다르고 근교에 있는 카페 다르고 야외에 있는 카페가 달라요. 이게 카페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0여 년 동안 보니까 한 4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겠구나.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도시 카페만 있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고 동네 카페도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동네 카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테리어도 막 조악하게 해가지고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그런 분들만 있었고, 브랜드 커피숍들이 동네에 와가지고 막 차리고 하는 거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페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뭐 슬세권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뭐 특별한 신조어도 나오고 할 정도로 상권이 커졌죠. 뭐 요즘은 뭐 도시 카페보다 동네 카페가 훨씬 더 매출은 적을지언정 수익은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제 바깥쪽이죠. 도시와 동네, 이게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사는 곳을 벗어난 곳, 인적이 드문 곳, 거기가 이제 대박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내가 사는 동네와 도시를 약간 벗어난 것이 근교, 많이 벗어난 것이 야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종류에 따라서 자리의 주안점이 달라집니다.